송정 이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자, 이장님이 지금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면서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정착하면서 농업인으로 살면서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한두 가지만 어디 말씀을 해줘 보시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을에는 자연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이제 사회도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봉사활동적인 또 자기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나서서 자처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 지역에서는 또 연세도 많이 잡순 분들이 많이 이제 대부분 분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를 해서 보다 더 이 아름다운 이 우리 마을 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해서 좀 깨끗하고 아름답고 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만 하겠는데 농촌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고 또 농촌에 있는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이게 마을을 관리해 가면 뭐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지만 또 그마저도 좀 어려운 좀 사회적 분위기 또 사회적 그런 어떤 현상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놔두게 되면 이게 우리 지역이 분명히 이 마을은 존재를 하고 또 마을에는 마을을 구성하는 우리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를 하고 놔둔다면 우리가 이게 원시적인 어떤 사회로 회귀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찾을 것이 없지요. 네. 그러면 아무튼 젊어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과정이 정말 이 농촌을 위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농업 농촌의 마을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발전 방향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지금 농촌의 구성을 하는 공동체 구성 요원들이 되게 연세가 높은 분들이 비율이 높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찌 됐든 이 마을이 몇백 년 동안 이제 마을이 형성이 돼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또 앞으로도 이게 마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가려면 마을에 할 수 있는 힘 닿는 데까지 마을의 환경을 잘 조성을 해서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 부합될 수 있는 주변 환경부터 할 수 있는 대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옳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제 앞으로 커서 이렇게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을 경관에 좀 부합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유실수 이것은 이제 그 사과대추, 왕대추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이게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이제 이게 횟수로는 이제
3년째 되고 있어요. 네. 3년생 나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농촌에 이제 자원이 있을 것인데 현재 이 마을의 자원이라고 하면 뭐 있을 것인데 뭐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농촌에서 주로 농산물이 이제 그 일부 쌀농업, 나락농사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을에 큰 어떤 변화를 줄 만한 그 소득 작물이 아니죠. 그런 어떤 벼농사 위주로 그동안 계속해서 이 마을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벼농사도 물론 병행해서 가져가야겠지만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고 해서 마을 자체가 현대 사회의 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마을의 그 환경 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좀 힘있게 조성이 돼야 보다도 좀 빨리 우리가 어떤 복지적인 차원 또 힐링적인 차원 또 농촌의 특성인 이제 이렇게 건강한 어떤 직업적인 그런 공동체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부합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무를 좀 그 가로수 마을 진입로에 가로수로 이렇게 좀 조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없는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유실수라든지 자연 환경을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금 가장 핵심적인 마을의 자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사회가 그런 거와 같이 농촌도 그렇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거에 안주하고 또 현재에 안주하는 것보다 또 앞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줘 보시죠. 예, 제가 이렇게 마을의 진입로, 이제 마을의 진입로에다가 이렇게 조금 마을 구성에 맞도록 이렇게 어떤 그 대추나무, 이와 같이 대추나무를 가로수 삼아서 이렇게 심고 이것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되게 우리 그 농촌에 정체된 농촌 정서를 좀 모범적으로 좀 모델링적인 어떤 그 효과를 좀 가져와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게 되게 더디다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구나 다 여기에 빠르게 좀 내용을 이해하고 여기 협조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이 공동으로 관리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어떤 내용들이 결과물을 빨리 보고자 하는 그리고 결과물을 확인하고서야 또 이제 좀 동의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좀 늦은 의식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것은 좀 동네 어르신들이나 또 동네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모범적이고 좀 모델링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이제 이런 생각이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좀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죠. 이거 좋은 발상입니다. 자, 이렇게 한 3년 가까이 대추나무를 마을 주변에 심었는데 이렇게 대추가 주렁주렁 열려 있네요. 벌써 익었네요.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쁜 마음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이제 심은 놓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많이 열겠지만 심은 저도 이것을 시작한 저도 이렇게 이제 결과물이 딱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참 희망적이죠. 네. 희망적이고 또 이제 이것이 그 어떤 우리 마을이 다른 마을과는 다르게 이와 같은 이제 풍성하게 주렁주렁 가을이면 이렇게 많이 열리면 아마 이제 이게 우리 마을이 어떤 전국에서 좀 대표적인 네. 그런 마을로 이제 소문도 나고 네. 또 어떤 그 가로수를 대추로 심어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풍성한 이미지를 갖게 했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좀 그 가치가 높은 이런 어떤 마을의 특화 어떤 내용으로 특화된 어떤 마을을 변화된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우리 마을이 송정 마을인데 소나무송에 실정자 해서 송정 마을인데 아마 이것이 이제 풍성하게 많은 이거 100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이 대추가 크고 잘 관리돼 가지고 이제 주렁주렁 열게 되면 아마 그 인지도가 우리 송정 마을 인지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대추 마을이 되지 않을까 마을 지명도 네. 이제 이 뒤에 보이는 바위는 우리 마을의 상징인 대표적인 그 보살바위죠. 네. 그러면 아무튼 이것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농촌을 살리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많은 투자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농민, 농업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죠. 예, 이장님, 이곳이 이제 보살바위라고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마을의 가장 핵심 자원이라고 하면 이제 보살바위라고 했는데 이 보살바위에 대한 그 유래와 또 이 성격이라고 하면 성격, 마을에 대한 그 자원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보살바위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마을에 이제 그 상징성이 높은 자연이 준 이제 이 바위죠. 이게 뭐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태초에 세상이 생길 때부터 이 바위가 이렇게 동그란 두 개의 바위가 이제 우리 마을에 이제 놓이게 됐지요. 그런데 이제 이 바위의 그 유래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을로 봤을 때에는 유교적이고 또 우리 민족이 또 불교적인 그런 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옛날 선대 어르신들부터 이 보살바위에 관련한 내용들을 그 마을에 우선 먼저 그 무병장수하고 또 복을 이렇게 빌어주는 그런 어떤 천혜의 아주 좋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주는 어떤 수호신적인 마을의 수호신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요. 뭐 우리가 우리 민족에서는 이제 풍수학에서 이제 보면 그 우리가 저 고려 시대 초부터 굳이 우리 마을의 이 보살바위를 풍수학적으로 복을 들어오게 하고 마을에 들어온 복을 나가지 못하고 마을에 담고 있게 하는 의미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위가 또 나란히 두 개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옛날 그 선조부터 뒤쪽에 있는 바위를 문수보살바위, 아래쪽에 있는 바위를 그 보현보살바위,
이제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고 있지요. 근데 어찌 됐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어찌 됐건 우리 송정 마을의 분들이 상당히 지혜롭고 또 삶의 속에서도 여러 가지 역경이 많이 오고 자연재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당하는 입장이지만 그럴 때마다 어려운 국가의 이렇게 기근이랄지 어려울 때마다 우리 마을은 어찌됐건 그런 어떤 자연재해에 용감하게 맞서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 왔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 보살바위에 얘가 이제 우리 마을에서 그 역할이 상당한 어떤 역사적 역할을 해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렇게 제자리에 이렇게 말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복되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네. 이장이 만든 것도 아니고 무슨 훌륭한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제 이것이 자연이 준 선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자연의 어떤 준 선물이 우리 마을에서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바위는 볼 때마다 정겹지요, 우리 마을에. 아주 태어나서 지방까지 이쪽에 길을 지나다니면서 안 볼 수가 없지요. 이게 거대한 바위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는 본성. 이거 늘 봐도 매일같이 봐도 뭔 질리지도 않지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지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들 또 동네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신기하게도 생각하고 또 어떤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많은 그 아주 중요한 어떤 복된 마을과의 연계에서 아주 복된 바위로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러면 아무튼 이 이제 보살바위가 이제 근대적 뭐 현대사회에서는 뭐 이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것은 수십 년간 내려온 이 마을의 어떤 그 자연 친화적인 그 복을 갖다 주는 그 존재이면서 이렇게 가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죠. 보는 사람 입장에마다 다르고 우리가 어찌 됐건 간에 당근 성조가 우리 민족의 사상을 홍익인간 사상이라 해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하는 많은 풍요로운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우리 사회에.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고 봐요. 근데 보는 사람 입장마다 다른 데에서 사상과 이념을 조금씩 변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종교적 입장에서 많이 있는 분들은 이것이 본인의 그 종교적 사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미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부합된 그 사상과 의미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더없이 또 친근한 그런 느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사람이 한 100세 정도를 살다 간다 한다 할지라도 각 개인의 사상과 이념은 길어야 100년이면 끝나는데 이 보살바위와 보살바위 두 바위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계속 있었으며 이 바위가 우리를 가르친 적도 없고 우리 보러 무슨 사상을 강요한 적도 없었어요. 이 바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있었어. 아무튼 이 보살바위가 이제 아무튼 이 마을의
관광 자원이 돼서 조금 잘 정돈되고 좀 개발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쉼터가 되는, 또 보면은 여기에 이제 큰 도로들이 있고 또 나들목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이 마을 입구인데, 여기가 잘 개발이 되어서 관광지로, 또 이 마을이 좀 더 정주 인구가 늘어나가는, 지금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조금 더 극복하는 귀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장님, 여기가 이제 송정마을이잖아요. 이제 예전에 어릴 적 보면 이제 송정마을이 한 30가구 정도가 되는데, 어릴 적에 보면은 이제 가구당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10명 내외가 됐을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예전에는 한 300명 정도가 이 마을에서 이제 거주할 때는 정말로 왁작지근하는 동네였을 것인데,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빈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면서 이렇게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농촌 마을이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장님의 입장으로서 한번 조언이나 대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예. 그 이제 여기에서 마을 이장을 하면서도 이제 이와 같이 빈집이 날로 늘어나고, 또 이렇게 또 마을에서 이 빈집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그 마을이 생동 있게 좀 돼 가겠는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여러 가지로 조금 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라고 하는 중심적인 그런 어떤 젊은 층들의 그 집합이 되는 그런 어떤 계층이 이제 부족하지요. 그래서 이제 도시화 되다 보니까 더 가능하면 농촌이 생활 여건을 개선을 해서, 또 경제적인 여건 같은 것도 좀 부합될 수 있도록 좀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 주다 보면, 이제 도시에 있는 젊은 층이 이런 어떤 농촌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빈집을 좀 개선을 하고 또 관리해 나가면서, 또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초등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다 보면 그 비율적으로 노인들만 집중되어 있는 이런 농촌이 그 노인, 장년층, 또 청년층, 또 어린 층, 이와 같이 균형적으로 이렇게 그 구조가 돼야만이 이런 어떤 농촌의 빈집이랄지, 또 이런 농촌 마을들이 원만하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는 이런 날로 늘어만 가는 이런 빈집, 또 흉가처럼 흉물화되는 이것을 그 인위적으로, 어떠한 일시적으로 뭐 이런 어떤 방법으로는 이게 개선되지 않고 이 관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앞서 말한 대로 어떤 농촌 경제 문제, 또 우리 또 농촌에서 또 환경, 보편적인 환경,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같은 것들을 좀 시급하게 이것을 좀 우리나라 그 사회에 보편적 그 사회로 만들어 주면, 이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찌 됐건 늘어나야만이 관리도 되고 생동감도 있고, 또 이런 많은 농지를 관리도 해 나가고, 근데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런 빈집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철거 이런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들의 복합적인 것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자녀들의 교육, 또 환경에 대한 그 투자, 또 마을 주민들의 그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완화되고 또 복합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단적인 예로 이 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마을의 특징이라고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은 네, 지금에 와서 이제 관리를 좀 하고 깨끗하게 마을을 정비하고 그래서 좋은 마을로 가꾸어 나간 마음은 있지요.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해내려면 그 경제적인 그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그 부족하지요. 그래서 요새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그 마을 가꾸기 사업, 다양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남아 있는 이런 어떤 마을 공동체에 좀 그 마을을 새롭게 그 관리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그 주는데 이렇게 그런 예산들을 투여를 해도 결국은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주민이 있어야 되고 그 주민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젊은 층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러면 아무튼 이 마을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마을 사업이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합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협력이 좀 필요하고 또 동의도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마을을 가꾼다는 마음이 좀 앞서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장님 이렇게 벼농사가 잘 됐네요. 풍년이네요 보니까. 이 풍년을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셨는데 지금 그 농업인으로서 이제 벼농사에 대한 것 또 농업 소득에 대한 거에 좀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농업이 어떻게 발전돼야 될 것이며 또 현장에 계시는 그 농업인으로서 그 농업에 대한 그 조언이라고나 할까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작황이 그 상당히 이렇게 풍년 농사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난 여름이 대단히 뜨겁고 기온이 높았었는데 그 우리가 지금 품종 선택을 한 이 품종이 참동진이라고 하는 그 아주 맛있는 그 쌀이거든요. 네. 이 쌀들이 이렇게 기후 변화를 통해 갖고 고온 다습한 기후에도 이렇게 잘 견디는 그래서 이렇게 풍년 농사를 되게 이렇게 좀 잘 품종이나 이런 어떤 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우리 농민들 쌀농업, 나락농사에 아주 적합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풍년 농사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일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벼도 품종 개량을 많이 기대를 해야 되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예, 기후에 맞도록 이제 그 지역별로도 맞아야 되고 또 기후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품종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제 호남 농업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참동진이라는 품종이 되게 좀 적합한 변화되는 데에 적합한 품종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로 보면 농지가 되게 점질 토양, 수랑이라고 하죠. 수랑이 많고 이렇게 물이 자체에서 용출된 물들이 많은 논에 이렇게 또 적응하는데도 상당히 이로운
그런 품종이 됐네요. 여러 가지로 조건은 많이 맞는데 이 많은 농지에 이제 친환경 농사도 요새 장려를 해서 친환경 쪽으로 농사도 짓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이제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제 올라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농민들이 이렇게 벼농사에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자신감이 이제 있는 그런 어떤 과학용 농의 시대로 이제 들어섰지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그 수고스럽고 이렇게 노고를 해서 이 농사를 잘 지어놨음에도 항상 매해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이제 쌀값 문제죠. 네. 이제 다행히도 새로운 그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민들의 전국에 있는 이런 쌀값 그 지지를 해주고 시장에서 어떤 시장 가격에 좀 준하는 그런 가격대를 조금 형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면서 이제 실용 정책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 농업에서도 현실적으로 시장 가격이라든지 이제 수매라든지 쌀에 대한 소비 여러 가지를 실용적으로 또 현실에 맞는 그 유통 과정을 필요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동안은 가능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이제 다른 산업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이제 기반을 두고 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소 이제 우리가 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의 현실화가 이제 이제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쌀 가격, 나라 현지 산물벼의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약 30% 이상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농민이 이제 만족할 만하게 하려면 지금 그 산물의 벼의 약 60% 네. 그 정도가 상승이 돼야 가격이 지지가 돼야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직업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제 농자재 가격의 상승, 뭐 시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공산품 가격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장님처럼 젊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그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구가 늘은 그 환경에서도 현실적으로 농업에 대한 그 기대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이 좀 바뀌면 좋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런 그 농촌을 떠나서 그 도시의 삶을 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농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하나의 거대한 시장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자기 일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안정적이면서 그 행복을 추구해 나가지 않겠어요. 네, 아무튼 현장에 있는 그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정부나 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이곳이 이제 송정마을 권역 사업으로 이제 민간이 주도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제 버섯 재배 현장에 와 있는데요. 예. 이곳에서 이제 이장님께서 이 재배 시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재배를 해서 이제 버섯의 이제 주력 사업으로는 이제 수출 목표를 하고 있는 이 시설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 재배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게 팽이버섯을 여기서 이제 직접 생산을 해서 팽이버섯을 이제
그 기능성 식품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좋은 그 고급 식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출을 주로 미국 지역이랄지 캐나다 지역 같은 데로 수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농산물 식품 기지와 단지지요. 네. 네. 이것이 이제 그 다행히도 이렇게 침체돼가고 있는 우리 농촌에 이런 좋은 그 농식품 가공 시설들이 유치가 되고 또 이름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농촌 경제 또 농산업 경제에 활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있으면 여기에 이제 개업이 되고 네. 또 이제 이게 개업이 돼서 이제 실제로 가동이 되게 되면 네. 거기에서 상당한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 도움과 또 노동력도 많이 고급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또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 그 농촌 경제에 틀림없이 그 좋은 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민간이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바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민과 관과 이게 산학 협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주변에 있는데 이곳에서 좀 꼭 필요하고 앞으로 좀 더 보강해야 될 것이 있다면 좀 준비 과정 중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곳이 지금 이 사업체는 기존에 우리가 그 우리나라 안에 그 내수 시장에서 농산물을 이렇게 그 유통을 하게 되면 그 농산물 유통에는 우리 그 나라 안에는 이제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런 안전 농산물이 안전하게 그 국민들이 소비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수출 상품이기 때문에 국제 안전 기준에 이제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주로 선진국에서는 국제 선진국형 그 주변 환경 또 이렇게 그 제조 또 생산 이런 것들이 전부 국제 기준에 맞아야 되죠. 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는 이런 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된 만큼 행정에서는 그 국제 기준에 맞도록 주변 환경을 행정 집행을 통해 가지고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네. 또 여기에 사업체와 또 행정과 또 이 주민들 또 농민들 이런 내용들이 크게 어떤 국제 기준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에서 이렇게 함께 협력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업 그 시설로 네. 이렇게 우뚝 서기를 바래요. 네, 그러면 아무튼 그 듣기로는 이제 군정의 이제 소통관으로도 유명하고 또 이장이면서 농학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그 이장님의 기대가 이곳 그 팽이버섯 재배 시설에서 정말로 꿈꾸고 기대했던 수출에 활력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송정 권역 사업에 정말로 꿈과 기대가 활짝 펼쳐지는 이 버섯 재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은 이장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농촌도 그 도와 도 사이 여기가 이제 전라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계선에 위치한 마을인데 이곳에 이제 한국 마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경마장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분권에 따른 그 지역 발전 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관광 클러스터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장으로서 또는 이 주민으로서의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 또 어느 효과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지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아직 이게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이제 타당성 검토랄지 여러 사업 검토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우리 이쪽에 내륙에 또 우리나라의 지방에 특히나 우리 전라도 지방에서 중심적인 어떤 관광과 또 어떤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산업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국가 특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의 한국 마사회에서 이렇게 그 대규모 경마 시설 경마장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지역의 전국에서 또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새로운 큰 시장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로 본다면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그 사업들이 유치가 된다는 것이 되게 고맙고 희망적인 내용이죠. 우리 마을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가 가지는 우리 순창이 가지는 좋은 경관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새롭게 이제 그 전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고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많은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런 마사회에서 이렇게 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좀 유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농업인 입장으로서 또 현장에 계시는 주민으로서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고 네. 또 이게 이제 목표가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나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큰 규모 또 우리가 얻는 듣기에도 이제 굉장한 사업인데 이것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농촌과 이 농업에 대한 또 농촌 관광이라든지 농촌에서 살고 있는 환경이 조금 더 도시화처럼 개발되고 또 지방 분권 시대에서 지방에 좀 활성화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 마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경마장 그 벨트 지구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전라남도 지구인데요. 네. 이곳 전라남도와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하는 이제 사업인데 네. 전라남도에 대한 그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전라남도 금성면 우리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하고 이렇게 경계 지역에 있는 이제 금성면에 와 있어요. 금성면에 있는데 이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좋은 산, 이 산이 이제 금성산성이고 이쪽 뒤편에는 이제 문이 있는데 북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순창군 강천산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제 뒤쪽으로 이제 보이는 산이 이제 강천산 이제 남단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제 왼쪽으로 보이는 이제 산이 우리 순창군 금과면 덕진봉이라고 하는 호남 정맥이 막 시작되는 덕진봉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장소에 이제는 여기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해림이라고 하는 그 복지관이 자리 잡고 있지요. 오래 전부터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여기에 전라남도 부지에 이제 해림 복지관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어떤 지역 그 주민들의 복지 정책에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 부지가 되게 그 경관도 좋고
또 우리 강천산, 그다음에 금성산성, 또 금성산성은 이제 그 광주 무등산과 함께 또 국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순창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이게 전라남도 금성면에 이 좋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마사회와 관광 그 클러스터 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지역에 다양한 경제적 발전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아무튼 이곳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남도와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제 서로 협력하는 그 그렇죠.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는 좋은 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잘 추진되어서 국가가 정말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농업 농촌의 모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순창 장류 축제가 이제 20회째를 맡고 있는데 이제 순창에서는 이제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축제가 이제 주민들, 이제 지역민들의 잔치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외부인들이 이제 관광객으로 왔을 때 이제 순창을 알릴 수 있는 그 홍보 역할도 대단할 텐데, 이런 장류 축제를 통해서, 때로는 이제 지역 축제를 통해서 이장님이 바라본 그 농촌의 그 활력이 될 수 있는 관광에 대한 역할, 또 지역에 대한 그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이 축제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축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각각이 다 이제 축제가 다양하게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 축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순창은 이제 가을에 이제 지역 축제를 하니까 이제 20회 맞이하는데 우리 순창이들은 좀 이달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에는 이제 가을에 하기 때문에 각 우리가 준 산간 지역의 순창이 해당돼서 주로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농산물들이 이제 이때에 전부 다 이제 수확하는 시기지요. 수학철이죠. 예. 그러면 이제 현재 보면 뭐 이제 밤이랄지 뭐 동계면 하면 뭐 밤을 이제 중국으로 수출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 뭐 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그 순창의 장류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생산되는 많은 다양한 그런 어떤 농산물들이 상품화가 돼서 또 우리 순창 축제를 맞이해 갖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우리 상품을 알리고 우리 상품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좀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 지금 현재 이제 기농 기촌 특히 이제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 지역에 내려와서 이제 정주하고 일을 원하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새롭게 스마트팜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특화된 작물을 통해서 선보이는 좋은 기회도 되겠네요. 이 축제가. 아, 그렇죠. 이제 이 축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기획을 좀 완벽하게 좀 해서 네. 이제 그 젊고 또 이제 그 특별한 어떤 상품들을 우수한 상품들을 만들어낸 그 기농기촌자들 이런 분들의 그 자리를 만들어서 직접 이 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가진
그 쌓아진 어떤 농법에서 얻어진 그런 농산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많은 그 소비층 대상한테 그 설명해서 알리는, 그래서 우리 순창 지역에 이런 어떤 특화된 이런 그 농산물이랄지 또 이제 이렇게 고추장과 연계돼서 또 고추장을 양념류 아니겠습니까? 네. 고추장은 이 양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새로운 혹항을 받는 그 식품을 이렇게 그 개발해내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행사의 방향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가야겠죠. 그래 아무튼 20회를 맞는 이렇게 순창 장유축제가 앞으로 더욱더 좀 발전되고 또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축제가 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민들의 그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말 자체 그 자체가 축제일 수 있는 이 장유축제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죠. 이장님, 여기가 이제 강천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강천산은 순창을 찾는 관광객 또는 순창을 이용하는 외부인들이 10명 중에 9명은 강천산을 찾는다고 들었는데요. 순창에서도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핵심 자원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강천산인데, 이 강천산을 통해서 순창을 홍보하고 또 농촌 농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순창의 주력 관광지가 되어야 될 텐데, 이 관광지를 통해서 순창이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할 수 있는지 농업인 현장의 농업민으로서 한번 주민으로서 입장을 한번 듣고 싶네요. 예. 강천산은 그 대개 우리 순창에서는 대단히 친숙한 관광지고요. 또 강천산의 매력이 뭐냐면 사계절 각 계절마다 이 강천산이 그 계절에 맞도록 자꾸 그 변화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10월이 되고 이제 곧 있으면 강천산에도 이제 단풍이 들을 것인데요. 깨끗한 계곡물과 또 단풍이 어우러져 가지고 참 보기가 좋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 강천산 물이 다른 어떤 이런 어떤 공원의 물보다도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이 흘러가고 또 시원한 물과 함께 이 숲이 대단히 우거져 가지고 그 물에서 오는 시원함과 또 이 숲에서 내뿜는 이런 어떤 그 건강한 이런 어떤 몸에 좋은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모든 사람의 체질에 좀 평화를 주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보기만 해도 좀 건강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장점을 갖고 있죠. 이 강천산이 너무 크지도 않고 이렇게 계곡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곡으로 돼 있으며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고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숲이 있고, 근데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어느 때든지 이 순창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순창 분들은 되게 자신 있게 강천산을 추천하고 소개하지요. 그러니 강천산을 한번 찾게 되면 그만큼 그 이상의 기대 이상의 어떤 그 편안함을 주고 그 요건의 그 관광이랄지 관광도 물론 마찬가지고 사람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것을 누가 자타가 아주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그 자연의
이 자원이 우리 순창에 있다는 건 자랑이고 예. 이제 그런 어떤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순창에 아는 지인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순창을 찾아오게 되면 항상 순창에서는 그 부담 없이 쉴 수 있고 또 한번 찾아오신 분들은 참 감탄하고 이런 좋은 곳이 우리 순창에 있다고 하는 좀 자랑스러운 아주 순창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 오늘 내내 이제 농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관광에 대한 이야기 또 농촌 이 송정과 순창이라는 그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강천산과 같은 정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매력적인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되는 관광 자원들이 개발되기를 원할 것인데 이장님 지역 주민으로서 강천산과 아까 말씀드린 그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라남도 전북 특별자치도 또 이 지역의 이제 순창군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어떻게 좀 더 활성화되고 협조와 좀 공감할 수 있는 기대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네요. 그 이제 강천산은 이제 그 순창에서는 이제 중심적인 어떤 관광 코스이기도 하고 또 순창 국민 또 여기를 다녀가신 누구도 모두가 다 이제 어떤 휴식 공간이랄지 이런 데는 이제 손꼽히는 강천산인데 이 강천산 하나만 갖고는 어떤 다양한 우리 순창군의 어떤 특히나 이게 경제적인 분야 또 여러 가지 강천산이 주는 그 휴식 공간으로서의 그 내용을 그 옆에서 부차적으로 늘려가지고 그런 또 다른 어떤 그 큰 틀에서 어떤 관광이랄지 휴식이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농민들도 노동을 하고 잠깐 이제 휴식을 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여기 강천산을 찾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규모가 대규모적인 어떤 휴식 공간을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또 많이 이제 많이 활성화돼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이제 급속도로 분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강천산에는 를 통해서 우리 순창의 분들은 각 지역별로 10개 면과 1개의 읍내가 있는데 또 읍내가 여기서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순창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순창 읍내에 이제 거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 순창 읍과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순창 읍과 이 가까운 강천산을 핵심 우리 순창군의 어떤 경제 또 관광 또 휴식 이런 것들 복지를 가져야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어떤 자본이 넉넉한 여유로운 사회를 자꾸 이렇게 감에 따라서 이 강천산을 중심으로 그 나머지 각 면별 특히나 금감면도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이 있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인위적인 어떤 투자를 함으로써 또 이 중심적인 강천산과 연계를 해서 큰 우리 순창군 지역이 하나의 휴식이고 또 하나의 관광이고 또 하나의 일하면서 이렇게 휴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의 공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내면 같은 어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농업 외에 이제 다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함께 그 공감대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그 휴식과 또 노동과 또 각의 이제 직업에 대한 그런 그 소신을 갖고 함께 우리가 이것을 그 이용하고 함께 누린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개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자연이 주는 핵심 자원은 그대로 잘 유지하고 예. 또 새롭게 개발되어지는 이제 관광 상품에 대한 그 개발, 예.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이제 휴식, 예. 또 물론 관광객 외부에서 온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관광 상품들이 개발되고 현재 그 자연 환경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그 순창의 그 귀한 그 자원을 활용한다는 그 계획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이제 이런 좋은 말씀을 좀 끝으로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한번 이 강천산을 한번 좀 물소리를 한번 더 들어볼 수 있도록 이동하겠습니다. 이장님, 이제 늘 강천산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지만 오늘 또 새삼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강천산을 보면서 강천산이 이제 순창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제 손꼽히는 관광지니까 여기에서 이장님의 또 조언이라든지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순창군을 비롯하여 전국 대한민국의 이제 농업인으로서 한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요. 드리고 싶은 말씀 많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각 직업별로 지금의 어떤 이렇게 산업을 해가는 데는 각 분야별로 6차 산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융복합 산업이라고도 하지요.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이 과거에 우리가 굶주리는 시절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이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와 농촌, 농촌과 도시, 또 지금에 왔을 때는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외국의 분들까지도 다양한 외국인 또 인종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지역을 찾고 우리나라를 많이 찾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보편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간 데는 그에 맞는 또 수준에 맞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부여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누구나 사람들은 그 복지를 누릴 수 있고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현재에 와서는 우리나라가 농민이든 또 상업인이든 또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든 여러 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6차 산업의 관점에서 융복합적인 그런 어떤 환경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거에 대한 혜택들을 서로 형평에 맞도록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순창에는 그와 같은 그 여건들, 환경적 여건이랄지 또 지형적 여건들이랄지 또 농업이 대다수인데 농업에서도 이와 같이 융복합적인 인간의 삶에 대단히 유리한 이렇게 천혜의 어떤 자연 조건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그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산간지다 보니까 자원이 또 많이 뒷받침해주고 있고, 그 자원을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삶을 윤택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순창에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참 우리 순창에서 내가 농사를 몇 대째 농사를 이어오고 있는 한 사람으로, 또 순창 사람으로 봐서 이런 강천산과 같은 이런 아주 훌륭한 그 명승지가 있는가 하면, 또 농업하기에도 상당히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농민으로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 어떤 직업과 삶에 아주 유리한 그런 조건들이 많다. 특히나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 외에 부합될 수 있는 산업, 융복합 산업 같은 내용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 이렇게 보고, 이제 어찌됐건 이러한 같은 것들을 지자체나 또 그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 이런 데서 일단 그 강소적 입장에서, 또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하게 그 충분하게 투자해서 강화할 수 있는 순위를 먼저 이렇게 손꼽아서 본다면 순창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순창 같은 데서는 많은 투자를 아끼지 말고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의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데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그래요. 드립니다. 아무튼 시원하게 흐르는 이 강천산 계곡 물처럼 순창이 시원하게 앞으로도 좀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귀농 귀촌을 꿈꾸고 있는 도시민들이 좀 맑고 깨끗한 이 순창으로 이주해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이장님이 늘 말씀하고 강조한 것처럼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좀 더 지역을 위하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을 위하여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강천산을 보여주시고, 또 맑은 곳을 이렇게 환영하여 주시는 이 순창을 돌아보면서 이장님의 꿈과 또 순창 주민들의 꿈이 순창군에서 좀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정말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고대 우리 마을에 그 마을 지명이 금왕리였어요. 금왕리. 네. 금은 쇠금자, 한자어로는 쇠금자에 빛날 왕자. 그래서 금왕리라고 했는데, 왜 성인들은 우리 마을을 그때 금왕리라고 마을을 지었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옛날 어르신들이 그 대처나 참 마을을 현실적으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지명을 줬구나. 그런 것을 늘 느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마을 이 송정정에 앉아서 아미산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마을의 이 들판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가을이 되면 저 앞에 논들의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저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느껴보면, 참 금왕리라고 하는 마을 지명이 또 옳은 지명이었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과거로부터 역사적으로부터 지금에 이제 이르렀는데, 지금의 일은 우리 현재 시에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과거에 이렇게 금왕리라는 그런 어떤 가치를 좀 복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요. 네, 그러면 아무튼 이장님 바라고 꿈꾸는 대로 이 마을이 잘 발전이 되어서 누구나 정말로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정주 인구도 늘어나서 또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이 찾아오는 마을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쟁기돌이 TV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